법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다. 어렵고 복잡한 법? 저 이명진 변호사가 간단하게 풀어드림. 안녕하세요, 이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합의하면 없어지는 범죄도 있다고요?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무려 20여 년 전에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가해자가 44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 또 간접적인 가해자까지 합하면 더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가해자들 중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아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범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일 텐데요. 그럼 어떤 범죄가 합의를 하면 죄가 되지 않아서 처벌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범죄 중에 이제 합의를 많이 고려하시는 범죄는 폭행죄나 명예훼손죄예요. 반면에 현재의 상해죄라든지 현재의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범죄들의 차이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고 처벌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범죄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반의사 불벌죄고요. 다른 하나는 친고죄입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요, 복잡한 말이지만 그 안에 뜻이 들어있어요. 돌이킬 반, 뜻의, 생각사, 안일부, 벌할 벌, 허물죄. 벌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내가 돌이키면은 벌하지 않는 죄다. 즉 피해자가 벌할 생각이 없어요. 처벌할 의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처벌을 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국가가 굳이 가해자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어떤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것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에는요, 폭행, 과실치상, 협박, 사이버 스토킹, 명예훼손, 교통사고 손괴, 과실치상 등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반면에 이런 거랑 비슷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다 심한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되는 상해, 특수폭행,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특수협박, 이런 죄들은 모두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말합니다.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되고, 재판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야 되는 그런 범죄입니다. 친고죄의 종류에는요,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친고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은, 예전에는 성범죄를 꼭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됐어요. 그리고 고소를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성범죄 피해자가 굳이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국가에서 성범죄를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은 죄값을 치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정말 예전에는 판사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랑 결혼해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처벌이 안 돼서 사실상 성범죄를 약간 범죄로 보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현재는 친고죄가 되어서 피해자랑 합의를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반의사 불벌죄하고 친고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반의사 불벌죄하고 친고죄의 차이는 수사의 진행에 있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애초에 수사 진행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모욕죄가 있어요.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 경찰도 이걸 수사를 하지를 않고요. 수사를 진행할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는 고소를 따로 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죄 같은 경우에 경찰이 신고만 하면 알아서 수사를 쫙 진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저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라는 의사를 표시하면은 그때 처벌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라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 후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소 기각은 사실상 무죄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나한테 전과가 생기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합의를 하지 않아서 전과가 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물어보세요. 흔히 호적에 빨간 줄 긋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호적도 없고 빨간 줄도 없습니다. 호적은 옛날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로 되었어요. 그리고 전과가 생긴다고 해도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이 남거나 빨간 줄이 그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과는 어디에 기록이 되는 것일까요? 대신 우리가 범죄 경력 자료라는 것에서 전과를 기재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 경력 자료에는요,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금고, 전과가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낮은 소년보호처분, 가정보호처분, 선고유예, 기소유예 이런 것들은 전과가 아니고요. 별도의 수사 경력 자료에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벌금형을 받고 내가 전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그래서 벌금형도 범죄 경력 자료에 남게 되고요. 이러한 기록은 평생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하고 과태료를 헷갈려 하세요. 음주운전 같은 걸로, 폭행 같은 걸로 생기는 벌금형은 분명히 전과고요. 반면에 이제 교통규칙 위반, 과속 이런 걸로 내는 과태료 이런 거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아닙니다. 그럼 나의 전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타인의 범죄 경력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타인의 범죄 경력 자료를 조회해 볼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정한 이러한 12가지 정도로 한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나의 범죄 경력 자료를 사실 내지 않는다고 하면 타인이 나의 범죄 경력 자료를 조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이나 이제 군인을 임용한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전과 기록을 보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기관에 따라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런 범죄 경력 자료를 조회해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합의하면 없어지는 범죄,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거론한 그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은요, 물론 무죄 주장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피해자분하고 합의를 하시면은 조금 더 빨리 일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이제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합의를 조금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
다만 이제 합의는 본인이 혼자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대방과 감정의 앙금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할 때 오히려 그 합의를 대행을 해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진이 풀어드림 이명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